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574명을 기록했습니다. 백신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70에서 74세 어르신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예약은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이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혀서 공급 확대 길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캐나다가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의 사용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독일 베를린에 전염병 조기 감지와 공동 대응 노력을 위한 팬데믹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만에 다시 500명대로 줄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커서 확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74명 추가돼서 누적 12만 5,5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62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72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 외에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울산이 38명으로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숨진 사람은 4명 늘어서 국내 사망 누적은 1,851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명 줄어 누적 172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547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1만 5,491명입니다. 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백신 예방접종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차장은 오늘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혹시라도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부터 70세에서 74세 어르신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 환자에 대한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무섭게 퍼지고 있는 인도에서 입국한 교민 가운데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70살 이상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를 피해 귀국한 인도 교민은 모두 172명입니다. 이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교민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교민 대부분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지켜봐야 할 사람도 여럿 있고 입국 교민 모두는 격리 해제 전에 다시 한번 검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긴장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60살이 넘는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합니다. 일단 70살에서 74살까지의 어르신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곧 시작됩니다. 이들에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제공되는데 접종은 전국의 위탁 의료기관 12,000여 곳이 맞습니다. 접종 확대로 예상되는 인력난을 풀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1차 접종 끝나고 나서 바로 또 투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면역 형성 때까지 만약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질서 유지나 노약자의 이동 지원, 손 소독 등을 돕게 됩니다. 정부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자원봉사자 보험을 들고 식비 등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네, 백화점 식품관 직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실내 공간인 백화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역당국은 백화점은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비교적 낮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신세계 강남점 식품관에서 계산 담당 직원 2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3일 1명이 확진된 뒤 직원과 접촉자 60여 명을 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매장 방역 조치를 마치고 만일에 대비해 검사 대상이 아닌 다른 직원을 투입했습니다. 앞서 이곳에서는 VIP 발레 파킹 담당 직원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도 식품관 직원이 잇따라 확진되자 식품관 임시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오늘은 아예 본점을 닫고 직원 3,700여 명을 모두 검사할 계획입니다. 25일에서 2일까지 롯데 본점 식품관을 찾았거나 29일에서 2일 사이에 신세계 강남점 식품관을 간 사람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백화점에서 확진이 잇따르면서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 그러나 방역당국은 백화점은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비교적 낮다면서 종사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용객 간의 어떤 전파들을 통해서 백화점이나 그다음에 대형 이제 마트라든지 아울렛 같은 경우에서 대규모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감염 관리 그리고 방역 관리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살펴보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QR코드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일일이 전자출입명부의 QR코드를 체크하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혼잡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서 감염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고려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무엇보다도 이용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G7 국가들이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장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우리의 방역 경험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함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 인도 태평양 지역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공조의 필요성을 지적했는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회의 기간 정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12개국 가운데 미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 캐나다, 브루나이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었으며 주최국인 영국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네, 먹거리와 건강기능식품의 화장품까지 최근 개인의 취향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가 나만을 위한 경험과 제품, 서비스를 중시하는 만큼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김희주 씨는 요즘 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체력이 떨어진 것 같아 증세를 입력했더니 루테인과 마그네슘 등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 기업에서 도입한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 서비스인데 식생활, 습관 등 항목들을 입력하면 영양 성분을 고려한 건강식품을 추천해주고 관련 제품도 바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몸이 어디가 안 좋거나 뭐 좀 불편한 데가 있을 때 사실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되는지 고민이 될 때가 많은데 근데 제가 필요한 제품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줘서 선택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화장품도 개인 맞춤이 인기입니다. 국내 한 화장품 업체가 개발한 파운데이션 쿠션 제조 로봇입니다. 측정기로 자신의 피부 타입을 확인하고 기다리면 즉석에서 로봇이 피부색과 개인 취향 등을 고려한 화장품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정밀한 피부톤 측색 기기를 바탕으로 자기에게 딱 맞는 피부 파운데이션 컬러를 추천해줘서 그걸 즉석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20대 고객들에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업계도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를 쏙쏙 내놓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김치를 주문할 때 원하는 젓갈이나 소금, 숙성도, 매운맛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신체 상태와 취향 등을 입력하면 적합한 과일을 추천해 배송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주목받는 건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들이 유독 개성과 나만을 위한 경험, 제품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MZ세대를 특히 겨냥했고요. MZ세대의 특성이라 하면 자신의 취향,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에게 특히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최근 규제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맞춤형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국내 산업계가 코로나19 후폭풍에서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업계는 명암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여파 속에서도 현대차와 기아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외국계 3사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용선 기자입니다. 함께 싸우고 다 같이 살자! 르노 삼성차 회사 앞마당에 직장 폐쇄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농성 텐트가 서 있습니다. 임금 협상을 벌이던 노조는 파업에 나섰고 회사는 직장 폐쇄로 맞섰습니다. 쟁점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임금 통계를 지난해와 올해에도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르노 삼성은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1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2020년 800억 적자, 단 한 해 적자로 저희들을 이렇게 취급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을 절반만 돌리고 있는 한국GM은 7년 연속 적자인 가운데 노조가 기본급 인상 요구안을 확정해 또 갈등이 예고됐습니다. 협력사 납품 거부로 공장이 걸핏하면 멈추고 있는 쌍용차는 기업회생 절차 개시 속에 노조와 인원 감축 범위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의 판매 실적은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와 70% 넘게 늘었고 외국계 완성차 업체 3곳은 나란히 20%에서 30%대로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당장 차 판매가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미래차 시대를 준비할 여력도 부족해 장기 전략 마련도 걱정입니다. 한국GM 등 외국계 3사는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서 생산량이 줄었고 이로 인해 판매 감소까지 타격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R&D 역량을 강화하고 해묵은 노사 문제 등을 빨리 해결하고 미래차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빠르게 전환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계 완성차 업체 3사는 경영 악화에 더해 노사 갈등까지 겪으면서 정상화로 가는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TSMC나 인텔 등 경쟁사들에 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매출 19조 원,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한 3조 3,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위탁 생산 1위 기업인 타이완의 TSMC는 1분기 매출 14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삼성전자보다 2배가량인 6조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인텔은 매출 실적이 악화했지만 1분기 영업이익이 4조 1천억 원으로 삼성전자보다 앞섰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반도체 성적이 부진했던 이유로 미국 텍사스주 한파에 따른 오스틴 위탁 생산 공장의 가동 중단과 최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초기 투자비 증가를 꼽았습니다. 네, 4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523억 달러로 3월 말에 비해서 61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2월 말 4,475억 달러보다 48억 달러 많은 겁니다.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 통화 표시 외화 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늘었고 외화 자산 운용 수익 증가 등에 기인한 겁니다. 외환 보유액을 항목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4,120억 달러로 91.1%에 달하고 예치금 272억 달러, 금 47억 달러, IMF 포지션 46억 달러 순입니다. 3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입니다. 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현지 시간 5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코로나19 백신 지재권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백신 제조를 확대하고 원료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다만 백신 지재권 면제를 둘러싼 협상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를 겪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에 대한 특허 등 지재권 보호를 유예하고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 미국에 대해서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환영했습니다. 거브레수스 총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무역대표부의 성명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백신의 공평한 사용을 위한 역사적인 결정이라면서 위기의 순간에 모든 사람의 건강을 우선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제조를 확대하고 원료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캐나다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 대상을 12세에서 15세로 확대했습니다. 12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 승인은 캐나다가 세계 최초인데요. 미국도 곧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캐나다는 현지 시간 5일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P통신은 캐나다 정부가 16세 이상에만 접종이 허용됐던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12세 이상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6세 미만에 대한 캐나다의 화이자 백신 접종 승인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빠른 결정입니다. 캐나다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 심각한 질병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백신은 합병증의 위험이 더 높은 가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화이자는 미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의약품청 EMA에 12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FDA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화이자 백신을 12에서 15세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할 전망입니다. I'm hopeful the FDA is going to authorize that in a very short time period. And I think once that gets authorized, I think you'll pick up probably 5 million kids will get immediately vaccinated. 화이자는 지난 3월 말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임상시험 지원자 2,260명을 대상으로 한 백신 연구의 예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예방률이 100%이고 주된 부작용 사례는 성인과 비슷했다는 임상 결과였습니다. 화이자는 현재 6개월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에서 11세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오는 9월에 긴급 사용 승인이 신청될 예정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유럽연합 EU 인구의 4분의 1이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U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4일 트위터에 EU 전역에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제 막 1억 5천만 회분의 백신 접종을 넘겼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4억 4,600만여 명인 EU 인구의 25.1%가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오는 7월 EU 성인의 70%에게 백신을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 지연과 일부 혈전 사례에 대한 우려 등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서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백신 접종 속도가 더디지만 화이자 백신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독일 정부의 지원으로 베를린에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전염병에 대한 글로벌 모니터링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의 전염병에 대한 정보 격차를 줄이고 조기 감지와 공동 대응 노력을 위한 팬데믹 경보 시스템입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독일 정부는 유행병 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들 사이의 예방 협력을 강화하고 팬데믹 위협을 조기에 감지해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The COVID-19 pandemic has exposed gaps in the global systems for pandemic and epidemic intelligence. And it is a fact of nature that there will be more viruses that will emerge with the potential of sparking epidemics or pandemics. 독일 정부가 시스템 구축에 3천만 유로, 우리 돈 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보 분석 시스템이 미래 유행병 대응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ie Welt hat gelernt, dass wir einer globalen Herausforderung wie der aktuellen Covid-19-Pandemie nur gemeinsam begegnen können. Und mittlerweile haben auch alle erkannt, dass die WHO dabei die zentrale globale Gesundheitsinstitution ist. WHO는 베를린에 구축되는 경보 시스템이 각국 정부의 유행병 정보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휴 중에도 연일 4천 명을 넘겼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현지 시간 5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일본 전역에서 새롭게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는 4,071명으로 4회째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에선 토요일인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검사 건수에 영향을 주는 골든 위크 휴일이 5일간 이어졌지만 신규 확진자는 하루도 4,000명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휴로 미뤄진 검사 수요가 반영될 경우 신규 확진자가 한층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1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령된 수도 도쿄를 비롯한 4개 권역의 긴급사태는 물론이고 긴급사태에 준하는 다른 7개 광역지역의 중점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도심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아시아계 할머니 2명이 묻지마 흉기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버스 정류장. 사건 현장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고 길바닥에는 응급조치 때 썼던 붕대와 가위가 널려 있습니다. 4일 화요일 오후 이곳에서 한 50대 남성이 아무런 경고 없이 아시아계 할머니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It was a pretty big knife. It got knuckles on the handle, and it got like a blade. The blade has like holes in there, like a military knife. 중상을 입은 80대와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끔찍한 범행 직후 용의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현장을 떠났다고 목격자는 전했습니다. 54살 용의자 패트릭 톰슨은 2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된 범행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I mean, it's hard to imagine anything more disgusting and awful. These folks were waiting for the bus. They were targeted. 피해자들의 출신 국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뒤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과 욕설 등 증오 범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중국이 최근 발사한 대형 로켓이 오는 8일쯤 지구에 재진입해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를 우려한 미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서 중국의 창정 5호 B 로켓이 현재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오는 8일쯤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주 전문 매체인 스페이스 뉴스는 이같이 전하면서 미 국방부도 정확한 추락 지점은 해당 로켓이 대기권 진입 몇 시간 전에나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재진입 예상 지역은 북반구의 미국 뉴욕과 스페인 마드리드, 그리고 중국 베이징의 약간 북쪽이거나 남반구의 칠레 남부와 뉴질랜드 웰링턴의 약간 남쪽 지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봇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바이오 의료 분야에도 로봇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크기가 아주 작은 마이크로 의료 로봇이 의료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세포만큼 작은 로봇 의사, 마이크로 의료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